책은 그 안에 인물의 모든 그 외형적인 모습이라든지 공간의 그 미술이라든지 그런 것들 모두 제가 상상으로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새는 시각 매체들로만 보면 그 상상의 영역이 완전 이제 스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책을 읽고 나서 그 이후에 소통을 하든 글을 읽든 뭔가를 표현을 할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시대 대표적인 작사가는 그러면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책을 읽으며 어떤 문장을 쓸까? 이게 저는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한데 다만 요즘에 그 세태를 보면 꼭 이걸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이 텍스트니까 글보다는 영상을 더 많이 접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5초짜리 영상이 이제 숏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자주 보세요? 저는 그나마도 그 숏폼은 좀 계속 보면 좀 어지러워져서 예. 못 보고 근데 영상물을 엄청나게 보기는 해요. 주로. 그 여기서 영상물이라 하면 너튜브라고 해야 아, 되나요? 예, 예, 예. 그거를 좀 많이 보고 그래서 심지어는 TV도 잘 안 보게 안 되죠. 보고 예. 핸드폰으로 영상을 좀 확실히 좀 많이는 보게 됐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숏폼 중독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 이 질문을 계속 드리냐면 점점 그런 쪽으로 많이들 가니까 네. 동시에 책을 읽는 그런 작업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행태는 점점 줄어드는 게 맞죠? 저의 경우에는 그게 맞는데 예. 예전에는 워낙 많이 읽었었던 것 같고 예. 제가 어릴 때의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요소들이라고 해야 되나? 거리들은 예. 책이 좀 제 1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 읽고 쓰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제가 아까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부러 과거형으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다 과거형은 아니죠. 그러면 시간을 들여서 읽고 쓴다는 것의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쓰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예. 책을 한 권 읽고 가사를 쓸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퀄리티가 너무 달라요. 아. 어릴 때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얻은 것이 확실히 있구나 싶은 거는 예. 책은 그 안에 인물의 모든 그 외형적인 모습이라든지 공간의 그 미술이라든지 그런 것들 모두 제가 상상으로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새는 시각 매체들로만 보면 그 상상의 영역이 완전 이제 스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책을 읽고 나서 그 이후에 소통을 하든 글을 읽든 뭔가를 표현을 할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어렸을 때 물론 책의 시대였음에 틀림이 없고 가장 첫 책에 대한 첫 기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동화책 같은 거긴 한데 딱 한 가지의 단어가 기억이 나요. 뭐요? 전국 방방곡곡.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네. 네.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방방곡곡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동화책이 첫 책이시구나. 예. 왠지 느낌이 선배님은 막 목민심서를 여보세요. 논어를 쳐. 왠지 아니 왠지. 네. 네. 그게 아직도 굉장히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저의 첫 책에 가져다 준 단어니까. 김연아 씨의 경우에는? 저는 너무 지금까지도 제 정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 책인데 요술분필이라는. 요술분필? 네. 예.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요술분필? 이게 되게 좀 마이너한 책인가 봐요. 제작진이 그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강렬했던 책 한번 얘기달라고 하셔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근데 한국어 버전이 아니라 한국 거는 그러네요? 절판이 됐어요. 예. 지금도 여전히 절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책이 너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 내용에서가 아니라 예. 분필로 말 그대로 요술 분필이거든요. 한 친구를 그려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그 작대기로 된 그런 친구를 그리는데 그 사람이랑 막 이런 저런 일이 생기는 책인데 예. 인상 깊은 건 예를 들어서 한 마리의 새가 울고 있는데 너무 구슬퍼서 그것을 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예. 만약에 그것을 글자로 만든다면 아마 이런 글자였을 거다 하고 여기 이렇게. 글을 굉장히 이미지화시킨 특징이 있네요. 맞아요. 또 이 요술분필 이런 책이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은 게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상으로 그 장면을 해석해 버릇하니까 예. 그 훈련 결과가 아닌가 뭐 이제 와서 보자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내가 느낀 건데 저렇게 표현하니까 그게 구체화되는 것 같다라면서 저 좋아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예, 저 책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서 누구에게나 그 첫 책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있잖아요. 저는 전국 방방곡곡이고 네. 김이나 씨는 그보다 훨씬 고상한 책인 것 같고. 이게요? 아니 약간 그림 책에 가까운 것이긴 한데 너무 지금 봐도 사랑스러운 그러네. 책이에요. 네.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아마 각각의 자기 첫 추억의 책들이 다 있을 텐데 글쎄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첫 기억이 스마트폰이라든가 맞아. 예, 그건 조금 글쎄요, 아쉬운 걱정되는데. 것이죠. 아쉬운 대목이죠. 예. 근데 아무튼 김이나 씨가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대한 어떤 감각 이런 것이 매우 뛰어났다라는 일화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생 중3, 고3 아닙니다. 초3. 비왕이면 낭송을 아, 예. 해주시겠어요? 이거를 선배님의 지금 차가운 말투니까 한 번만 낭송해 주십시오. 아, 이거 이렇게 덤터기 쓰는구나. 이슬 3학년 9반 김이나 풀잎에 또르르 이슬 한 방울 그걸로 세수하면 맑아질 거야. 호수처럼 마음이 맑아질 거야. 풀잎에 또르르 이슬 한 방울 그걸로 세수하면 예뻐질 거야. 이슬처럼 얼굴이 예뻐질 거야.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아, 그럴듯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인상 깊은 부분이 스스로 예. 일단 라임을 만들어서 썼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야야 이렇게. 뭐, 그러니까 글자 수가 예. 다 맞아요. 6, 5 하고 뭐 그다음에 7, 5, 7, 5 이렇게 예. 돼 있잖아요. 그 1절, 2절 쓰듯이 예. 멜로디가 있는 것처럼 썼던 게 좀 신기했고 예. 두 번째는 되게 외모 지상주의. 마음을 더 뒤에 놨으면 그래도 좀 더 좋았을 텐데 예.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한 10편 가지고 나오셨으면 제가 10편 다 낭송해 드릴 수도 있는데. 아쉽네요. 근데 제가 시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 또 아니었어요. 예. 제가 그 고백하자면 네. 시를 낭송한 거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것을 제 이슬이라는 작품으로 예. 제가 클립으로 따가지고 연구 수정하겠습니다.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김이나 작사가의 곡이 몇 곡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 570곡이라고. 윤종신 씨가 600곡. 예. 박진영 씨가 669곡이라고 하니까 570곡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건지 거기서 그 들어오는 저작권 수입이 얼마인지는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세속적인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순히 곡의 수만 많은 것은 아니고 그중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곡들이 꽤 많이 정말 많이 있죠. 어떤 곡들이 있는지 잠깐 뭐 볼까요? 네. 우와.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넌 나를 품은 채로 웃었네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That's my life is 아름다운 galaxy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모조리 싹다 갈아엎어주세요 와. 되게 멋지다. 네. 조용필 씨도 나왔고요. 이선희 씨, 최백호 씨하고 됐나? 네. 예. 이효리 씨 뭐 당연히 하셨을 테고, 박효신, 아이유, 임영웅, 아이브, 유산슬 뭘까 말까. 너예죠, 그죠? 네. 유산슬. 다 그 당대 최고 가수들이죠. 유산슬 씨는 빼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저희가 들려드리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 예. 먼저 아이브의 I am 보겠습니다. 모든 그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데자뷰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뷰 우리가 얘기하는 걸크러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당한 여성, 그죠? 예. 이렇게 의뢰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써서? 이제 요즘 그룹들은 그 캐릭터에 대한 확고한 서사가 쌓여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아이브는 약간 초기에는 나르시시즘이었어요. 그 정도로 자기애가 막 지나치게 넘칠 정도의. 그래도 되죠. 뭐. 네네네, 그렇죠. 그 제가 아이브를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예. 일을 하기 전에. 근데 아이브에는 그 대표 선수 둘이 있잖아요. 대표 선수. 다른 멤버들도 물론 뛰어난데 네네네, 인기 많은. 장원영하고 저 안유진 씨가 있잖아요. 아유,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요. 아유, 화들짝. 그래서 근데 화면을 보면서 이들이 할 만한 이야기, 이들이 해도 사람들이 맞아. 납득을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저는 나는 누군가의 dreams come true라는 말을 그녀들이 하면 너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 회사에서 오히려 이건 좀 너무 좀 재수없게 들리지 않을까요? 해서 타협을 한 거예요. 가장 좀 그 킬링 파트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를 제일 먼저 썼어요. 예. 그 끝없는 자신감 그런 걸로 해서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필드를 예. 한 거예요. 조용필 씨하고 또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쵸. 예. 그것도 잠깐 들어볼게요. 난 널 안고 울었지만 넌 나를 품은 채로 웃었네 오늘 같은 밤엔 전부 놓고 모두 내려놓고서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예. 소리내 그리고 조용필 씨 하면 누가 뭐래도 가왕이고. 네. 예. 그 조용필 씨가 먼저 연락을 했나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받고 정말 안절부절을 못하고 왜요? 이게 너무 긴장이 돼서 제가 좀 명성에 짓눌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배님 뵙는 것도 그렇고 예, 뭐 전혀 짓눌리지 않고 계시네요. 지금 굉장히 쉽게 보이시나 보네요.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거 절대 아닌데 근데 그 압박감이 그 기분 좋은 압박감이기도 했고 예. 제가 워낙에 인정 욕구도 높은 스타일이라서 예. 내가 이걸 진짜 멋있게 써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으리, 조용필 선생님에게 인정받으리 예.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조용필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수정을 안 하고 녹음을 하셨대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선생님이랑 작업해보기 전이니까 작곡가님이 막 이런 경우 드물어요 이나 씨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하고 근데 뭐 그때는 그렇게 안 와닿았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약간 수정 마왕 이런 표현 썼을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 발음에 너무나 민감하셔서 예.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지금 가사 전체가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면 일단 저도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네. 발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쉽게 간단 말이죠. 예?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소리내 부르는 봄이 되는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며 막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진짜 소리. 예. 대중들한테 김이나라는 작사가를 처음 각인시켰던 곡은 그런데 본인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카다브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미쳐 내가 열혈이 착하던 그런 내가 너 때문에 돌아 내가 독한 나로 변한 내가 이러다 미쳐. 내가. 내가 여리여리 착하던 그런 내가. 좀 이상하죠? 도치법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이러다 미쳐 내가 이렇게. 이러다 미쳐 내가. 여리여리 착하던 그런 내가. 이런 가사를 쓰다가 네네. 뭐 걷고 싶다 뭐 이렇게 또 가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스위치 바꾸듯이 나오나요? 저는 그게 제가 일을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처음부터 세팅이 이제 직장인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왜 작사도 작품인데 네.
작사도 예술이고요. 본인의 작품을 예술이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결과물 자체는 예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예술을 만드는 데에 여러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 이게 아. 나의 예술이라고는 생각은 저는 그래요?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일을 어떤 나는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쓰면은 저는 작업 이렇게 많이 막 500명씩 못 썼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모두가 바뀔 수밖에는 그렇겠죠. 없죠. 작사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오래 하려면 제 예. 마인드가 맞을 거라고 봐요. 오래 일을. 그래요? 근데 감으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예술성을 원천으로만 하면 그게 분명히 저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꾼이라는 말을 좀 좋아해요. 일꾼이라는 느낌으로 일하지 않으면은 되게 감정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쓸데없이 소진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써서 냈는데 이게 좀 속된 말해서 이제 까이는 일도 많이 예.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이상해요. 여전히 까인 이상해요. 적도 많아요? 아유 너무 많죠. 그래요? 네, 너무 많죠. 왜냐면 항상 누구한테? 비딩이에요. 항상. 어느 가수한테? 왜 어떻게 가서 혼쭐 좀 내주세요. 예. 네. 거의 그런 기세 아닌가요, 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래요? 혹시 그 떨어진 그러니까 거절당한 네. 작사도 다 모아놓고 있나요? 혹시 데뷔를 노래 하나 내시려고. 눈치가 참 빠르십니다.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저도 뭐 2권의 에세이집을 내줬습니다. 네. 예, 굉장히 많이 독자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작가와 작사가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네. 물론 다 글 쓰는 일이지만. 완전 구분이 돼요. 완전. 예. 두 가지의 정체성을 다 갖길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작사가를 작가와 또는 시인으로 많이 비유를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다른 직업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써 보니까 쓰면서 내가 이런 모양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사람마다 어떤 생각의 틀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게 그리고 점점 더 생겨나는 것 같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좀 이제 좀 깨야겠네. 이거는 좀 버려도 되겠다 하는 저의 틀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이걸 써보니까. 계속 그러면서 좀 제3의 눈으로 최대한 저를 바보를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예. 책을 쓰는 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쓰시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너무 좀 제가 지금 두려운 거는 진짜 재미없는 노인이 되는 게 좀 제가 제일 별로거든요. 예. 되게 재밌는 노인으로 이제 늙어가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나에 대한 좀 뭐랄까 메타인지 예. 많이 높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뭔가를 예. 쓰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노인이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이 느낄 때도 예. 이 할머니랑 얘기하는 게 진짜로 재밌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랑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예. 왜냐면 제 주변에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계시고 예. 그런 비결은 뭘까 하면은 튼튼한 전두엽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더 젊었을 때는 전완근이 센 남자가 뭐 있었다면 예. 전두엽이 튼튼한 사람이 이제 작년에서부터 노년기에는 되게 멋있구나. 여자든 남자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저라면 손 선배는 뭐 세대가 달라도 참 재밌어요. 라고 얘기해줘서 그걸 믿으면 바보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분이랑 만나서 밥 한 끼 하고 싶다 또는 내 친척 어른 중에도 무슨 이모 할머니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그게 우러나는 것처럼 진짜로 또 특히 이제 어른하고 하는 얘기에서 얻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예. 튼튼한 전두엽을 가지고 계시죠. 뭐 측정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